안녕하세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주말은 잘 쉬셨는지요? 항상 월요일이 되면 사주하러 마치기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대면하게 됩니다. 135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도 전주에 내드린 문제 풀어드리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내드리는 그런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에 내드린 문제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이 전주에 여러분한테 내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을묘년 경진월 갑인일 무진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십니다. 자, 문제는 뭐였죠? 문제는 총 4가지였습니다. 4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 사주 개강살이 있는데 도움이 되나요? 자, 이 사주의 개강살이 사주 팔자에 도움이 되는지. 개강살은 장단점이 뚜렷한 살입니다. 이 살이 장점으로 작용하면은 주관이 뚜렷하고 주체성이 있고 적극성이 있고 권세, 권위, 그 다음에 출세, 총명이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작용하면 고집스럽고 이기주의고 행폭하고 재앙이 따르고 극빈합니다.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 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주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주 백호살이 있는데 이 백호살이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호살 역시 피를 흘린다는 살로 상당히 흉한 살이지만 흉하게 작용할 때와 길하게 작용할 때가 다릅니다. 흉하게 자리하면은 피를 본다고 해서 다툼, 시비, 전쟁, 질병, 상해, 횡액, 사망 등을 암시하는데 길하게 작용하면은 큰 발전과 성공을 거둡니다. 군인이라든가 경찰, 사법계, 정치, 의사, 기업, 운동선수 등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백호살이 흉하게 작용하면은 부부운을 상당히 안 좋게 하는 그런 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강살과 백호살은 이렇게 사주 팔자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길흉이 상당히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파악을 잘해야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 사주 인묘진 방합이 있는데 성립이 되나요? 인묘진 방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방합이 성립되는 건 아니죠. 자,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묻는 문제가 세 번째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분 남편과의 관계는 어떤가요가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이 전주에 내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 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간목 큰 나무로 태어났네요. 나무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나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인 물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부터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연지의 묘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일지의 인목,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을목, 시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이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개수, 시지, 진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을목, 묘목, 작은 나무, 인목, 큰 나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대편 나무 찾아볼까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식상 일간이 생함의 스님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함의 스님 받고, 관성 일간인 날의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일지, 인모간의 병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그 다음에 시간의 무토, 시지의 진토, 큰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인모간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진토, 무토, 진토, 큰흙, 그 다음에 경금 큰 쇠까지.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우선 을목과 묘목은 작은 나무죠.
작은 나무가 큰 나무에게 도움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한테 힘을 많이 주지를 못하네요. 그러니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과 묘목은 무늬로만 있지만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힘을 못 주고 있어서 사주에 파워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월간에 있는 경금이 있죠. 경금이 하는 일이 뭐죠? 상당히 나한테 위협적이죠. 나무를 극하든가 물을 생하든가 큰 물을 생하든가 나무를 극하든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생할 물이었기 때문에 나를 바로 치네요. 일간을. 그러면 바로 칠살로 작용하죠. 나에게 너무나 위협적인 존재고 나를 한 방에 뽀개버리네요. 그러니 사주가 약해졌네요. 작은 나무는 멀리 떨어져 있고 칠살인 경금 큰새가 나를 갖다가 박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특히 토생금까지 받고 있는 새다 보니까 힘이 좋죠. 그래서 사주가 약해졌네요. 약사주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영신은 뭔가요? 영신은 인목이 되겠죠. 인목이 없으면 사주에 힘빨이 거의 없어서 최악사주까지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물도 지장간에밖에 없고 인목이 영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자, 희신은 운에서 오는 거는 물이 좋겠습니다. 물 중에서도 큰 물이 있죠. 임수와 희수가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수생복이 하면서 일간에게 힘도 주고 이 사주에 강한 쇠 있죠. 쇠 기운도 통관을 시켜주죠. 지금은 나를 치고 있지만 운에서 큰 물이 들어오면 큰 물을 경금이 생하고 큰 물이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되면서 경금의 흉포를 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나를 치지 않고 통관이 돼버리니까 통관 억불어서 좋은 희신이 큰 물이 되겠습니다. 임수 희수가 되겠죠.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기신은 뭔가요? 사주에서 쇠기운이 가장 지금 나한테 위협적이죠. 그리고 쇠를 돕는 흑기운, 그리고 흑기운은 약한 사주에 힘을 빼버리니까 좋지가 않죠. 불기운도 내 힘을 빼니까 좋지 않고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가 됐고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가 뭐였죠? 사주에 개강살이 있는데 개강살이 사주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죠. 좋게 작용한지 나쁘게 작용한지 극과 극이라고 그랬죠. 개강살은 개강살이 어디 있죠? 월지에 있네요. 경지인 개강이 보이네요. 자, 월주에 있으면 개강 격이라고 그럽니다. 격국을 잡아버린다는 얘기죠. 개강 격이 되면 개강살이 더블로 작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좋으면은 좋음이 더블이 되고 흉함이 흉이 더블이 되는 그런 영국입니다. 좋게 작용하나요? 자, 괴강살이 토생금을 받은 세기운이 지금 현재 일간이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공격을 해버리죠.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살이 돼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한테 좋게 작용을 안 하는 게 더블이 된다는 얘기죠.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고집, 이기, 행포, 살생, 제한, 극빈이 따르는 그런 살로 작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경금이 관이죠. 관이 배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보다 배우자가 그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이기적인 사람, 행복한 사람, 살생을 하는 사람, 재앙을 따르는 남자, 이런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괴강살은 흉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였죠? 백호살이 있는데 백호살은 어떻게 작용하는지 백호살의 작용력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백호살이 어디 있죠? 시주에 무진 백호가 있네요. 무진 백호. 이게 좋게 작용하나요? 약한 사주 힘을 빼가죠. 재성이니까 흉신이죠. 나한테 도움을 돼야 되는데 일간에게 도움을 안 준다는 얘기죠. 힘을 빼버리니까 흉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백호살에 흉한 작용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비전쟁, 질병, 상해, 횡해 이러한 게 발생하는 아주 안 좋은 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괴강살도 안 좋게, 백호살도 안 좋게 작용합니다. 반드시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사주에 좋게 작용한지 흉하게 작용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살 적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이렇게 살을 가져온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사주 형국을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살을 적용해야 된다는가. 다음에 뭐죠? 인묘지 방합이 있는데 이 방합이 성립되는지. 자, 사주에 인묘지 방합이 있다 해서 무조건 성립되는 거 아니죠?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사주에 나무기운이 제법 있죠? 제법 있는데 쇠에게 금국목을 당합니다. 그러니 나무기운이 상당히 힘을 잃고 진토 있죠?
진토가 힘을 잃어야 돼요. 진토 안에 을목이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진토 안에 을목이 힘을 발휘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사주의 흑기운이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흑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흑기운이 또 나무를 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흑기운은 나무로 변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태호 내가 나무로 변해가지고 이런 사주에 강한 흑기운하고 전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죠. 진토는. 그렇기 때문에 진토는 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목하고 묘목은 나무 기운으로서 합을 하고 싶지만은 진토가 사주에 내편이 많아가지고 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묘진방합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배우자의 관계는 어떠죠? 자, 경금이 나를 치고 있죠. 그러니 상당히 나한테 부담이 되는 무정한 남편이 되겠죠. 그리고 괴강살로 잡혀 있다는 얘기죠. 남편이 괴강살로 잡혀 있다, 흉악이 잡혀 있다 보니까 고집스럽고 이기적이고 횡폭한 남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남편이 나에게 덕을 주지 않고 위협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관계가 매우 안 좋은 그런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살이 안 좋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살이 백골살이나 괴강살이 안 좋게 작용하면 부부운도 약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부부운이 좋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무정하고 남편의 흉폭에서 상당히 득이 안 되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 전주의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봤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 여러분한테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팔자인데요. 임자년 을사월 임자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다시 한번요. 임자년 을사월 임자일 갑진시에 태어나신 남자분 사주입니다. 자,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이번 주 문제도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이 사주는 어떤 살이 있나요? 이 사주에 들어있는 살기운을 전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가 우술에 잘 맞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술에 맞나요? 맞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맞다면, 우술에 맞다면. 세 번째, 이 사주 형사라는 직업이 있죠? 형사는 맞을까요? 형사가 맞다면 그 이유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마지막 네 번째, 이 사주 형사가 만약에 맞다면 형사 중에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죠. 그 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가 맞는지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이번 주 여러분한테 내드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주의 문제 풀어드렸고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새로운 문제도 여러분의 힘으로 아는 만큼만 풀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항상 사주 문제를 풀 때 어떤 통변을 했을 때 그 통변에 맞는 증명하는 습관을 하다 보면 사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답을 항상 남겨놓으면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 댓글을 보고 아, 옛날에는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복기가 됩니다. 그러니 댓글로도 많이 남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